여러분들 히틀러가 그림 했다는 거 잘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학살자로 불리는 히틀러가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원래 구두 직공으로 출발해가지고 세관, 사무관까지 지내는 분인데 자기 아들을 관리로 만들려고 했는데 히틀러가 워낙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걸 못마땅히 여기가지고 그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험학교를 보내버려요. 근데 히틀러는 계속 그런 그림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못 오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자마자 실험학교를 자퇴를 하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당시에 엽서 그림 같은 거를 많이 그렸어요.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죠. 그래가지고 빈 예술대학교에 응시를 했는데 두 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이 그림을 엄청나게 그렸어요. 그냥 취미 정도가 아니라 1908년에서 13년까지 하루에 두세 점씩 그려가지고 한 1000여 점을 그렸다고 그래요. 1000여 점.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두 번이나 떨어지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학장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왜 떨어졌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지냐. 그래서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그 학장이 유대인 학장이었는데 하는 말이 자네 그림은 예술이라기보다는 건축에 가깝네. 주로 이제 이런 건축물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차라리 건축학과를 가는 게 어떤가 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실업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건축학과도 가는데 중퇴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못 가고 이제 완전히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실패를 유대인 심사위원회에 이제 돌리게 됐고 그래도 이제 미대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또 이제 삼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생활비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그 엽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팔아서 이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그래도 이제 미술을 포기하지 못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그 노숙자들이 대부분 유태인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또 이분이 어렸을 때는요, 수도원에 있는 카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했고 어릴 적이 꿈이 이 사자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심은 나중에 정치를 하면서도 계속 이어져요. 응? 그래서 국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국가를 만들었고 이 국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다. 그 악의 근원인 유대인들을 소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신성한 의미다라는 그런 신념을 고수를 한 거예요. 응? 그리고 이분이 또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돈을 모아가지고 오페라를 보러 가고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히틀러가 전체 그린 그림이요 한 2000에서 3000점 정도를 남겼다고 그래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희대의 악마가 됐냐? 어?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림도 잘 그려요. 이거 보세요. 주로 이런 건축물들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묘사력이 아주 좋고 히틀러의 그림들이에요. 또 이런 꽃 같은 것도 아주 정밀 묘사를 아주 잘 그렸고요. 나중에 이제 화가의 꿈을 접고 이제 정치일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그런 열등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그림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갈망했던 화가의 꿈을 접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열등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우월한 아리아인이라는 그 우월감을 자꾸 심어 넣고 아리아인이 다스리는 그 이상세계를 꿈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피해의식의 그런 불쾌한 감정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것을 제공한 어떤 사회, 그 바깥에서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억압된 분노를 분출시켰다는 거예요. 네? 분출하기로 풀었다. 예술은 그렇게 사랑했지만 이 히틀러는 예술로 풀지 못하고 분출하기를 통해서 사회에 그걸 풀었다.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러니까 그 예술의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만약에 히틀러가 미대에 합격해가지고 그림을 계속 했더라면은 아마도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유대인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냐면 예술로 그걸 승화시켜 있었다면은. 이거는 지금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응?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초자아에 의해 가지고 초자아는 대부분 도덕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고 그것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아를, 에고를 억압해가지고 거기서 부패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분출되면서 모든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를 회피하기로 나가가지고 어떤 뭐 마약에 중독된다든지 알코올 중독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이거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사회에는 별로 없다. 종교를 가져도 그걸 자꾸 억누르기로 하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적어도 우리가 작품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낸다면은 뭐 좋은 작가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의 치료, 영혼의 승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죠. 애고의 불쾌한 감정은 오직 관찰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느껴질 때만 사라져요. 분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애고는 애고를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낀다는 것은 그거를 느끼는 관찰자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애고를 관찰하는 자, 이게 셀프죠, 셀프. 그러니까 애고와 셀프가 이렇게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이 분리되면서 에고의 그런 억압된 감정이 위로를 받으면서 사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감정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이고 어떤 그 연구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학 물질이 90초밖에 지속이 안 된대요.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이 흥분 상태를 90초밖에 유지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쾌한 감정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데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이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한 기억이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기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반응에 속지 말고 감정을 직시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냄새나는 쓰레기를 청소를 안 하고 계속 두면은 계속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울하다는 것은 그걸 치워달라고 계속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그러한 요구를 관찰을 통해서 그 해결해 주는 거라고. 그 섬세하게 그거를 관찰해야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자기의 그 감정을 계속 관찰해야 그걸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주의라는 것이 이 에고의 정화라고요. 이것이 어떤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억압된 그런 감정을 관찰할 때 비로소 에고와 셀프의 그 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뭔가 그 독특한 뭐가 나와요. 근데 에고가 만든 그런 쓰레기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면은 거기서 개성 있는 양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술은 그런 감정의 쓰레기들을 재활용해가지고 어떤 창작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곧 업장 소멸이 되는 것이고 영혼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나를 알게 된다. 결국 예술이 나를 찾아가는 건데 진정성이라는 것은 에고를 통해서만 나를 찾아갈 수 있다. 자꾸 밖을 들여다보지 말고 내 안을 들여다봐가지고 무의식이 억압되어 있는 그 에고의 욕망을 찾아내고 그것을 처리하면서 셀프를 등장시켜가지고 그 둘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양식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